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와,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7개월 전이더라고요. 와, 7개월. 제가 7개월 전에 올릴 때는 이렇게 긴 시간 제가 쉬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제가 아주 더운 여름에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죄송하다는 말씀도 너무 죄송하고요.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들어와서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 많은 새로운 구독자분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좋은 댓글들, 따뜻한 격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댓글들 남겨주신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픈 건 아니냐, 일이 너무 바쁘신 거냐,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게 그런 귀한 댓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죄송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가 무슨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실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 같지만 정말 저에게는 한 분, 두 분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구독자분들보다도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이 큰 그런 꿀디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지난도 아니죠. 7개월 전에 이어서 달러그트 꿈 백화점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업로드했을 때 이 페니가 달러그트 꿈 백화점의 사장님과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원증을 드디어 목에 걸게 되는 얘기까지 읽어드렸어요. 오늘은 이 민원 관리국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 피곤했다. 특히 오늘은 비가 올 것처럼 으슬으슬하고 축축한 날씨 때문에 더했다. 페니는 아침 식사를 포기한 덕분에 늦지 않게 출근 열차의 정류소에 나와 있었다. 페니는 목에 걸고 나온 출입증이 잘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뒤 손을 코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어젯밤 늦게 잠든 탓에 자꾸만 하품이 쏟아져 나와서 턱뼈가 뻐근할 지경이었다. 페니는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료품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정류소에는 페니보다 먼저 온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혹여 누가 말이라도 걸까봐 팔짱을 낀 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다들 출근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고 싶은 것 같았다. 페니는 곧 출근 열차를 타게 된다는 생각에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다. 반면 정작 목적지인 민원관리국은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사무적인 분위기와 관공서 특유의 경직된 이미지 때문에 살짝 긴장될 뿐이었다. 게다가 모그베리는 민원관리국에 대하여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기도 했다. 거긴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이야. 뭐랄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장소거든. 단 몇 분 사이에 정류장 주변에 사람들이 불어났다. 펜이 뒤에 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진한 곡물 냄새가 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로 취임한 민원관리국장 말이야. 취임하자마자 관계자들을 몽땅 불러들였다는 걸. 의뢰 그러잖아. 권한을 넘겨받으면 전임자가 했던 일을 싹 정리하고 싶은 법이지. 가장 의욕이 넘칠 때가 아닌가. 뜨거!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가 음료를 마시다가 살에 들린 것처럼 캑캑거렸다. 달러그트 꿈백화점이 꽤 바빠지겠어. 페니는 귀를 쫑긋 열고 뒷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했다. 그야 그렇겠지.
손님이 많은 만큼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올 테니까. 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고. 이번에도 신제품 라인이 달러구트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면 큰일이야. 월요일부터 들들 볶이고 싶진 않은데. 에이쿠, 비가 오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축축하더라니 빗방울이 기어코 페니의 머리 위로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식료품잔의 차양 안쪽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페니는 광고용 입간판 옆에 운 좋게 자리를 잡은 덕분에 비와 바람을 동시에 피할 수 있었다. 비를 완전히 피하려고 더 안쪽으로 뒷걸음치던 앞사람에게 그만 발을 밟히고 말았다. 앞사람은 사과도 없이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머리만 흔들어댔다. 페니는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려고 걸음을 옆으로 크게 옮기다가 무언가에 안기듯이 부딪히고 말았다. 굉장히 푹신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페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부드러운 감촉의 정체는 녹틸루카 아쌈이었다. 아쌈은 양쪽 앞발로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 꼬리에도 바구니를 하나 더 걸고 있었다. 아쌈, 아침 일찍부터 장 보러 온 거야? 난 일이 있어서 출근 열차를 타러 왔어. 드디어 나도 출입증이 나왔거든. 내가 꿈 백화점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됐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페니, 나도 마침 기쁜 소식이 있어. 나도 조만간 출근 열차를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 경력도 꽉 찼고 중요한 조건도 갖춰줘서 드디어 이직할 수 있게 됐거든. 이직이라고? 어디로? 세탁소 말이야. 아찔한 내리막 아래에 있는 녹틸루카 세탁소. 녹틸루카라면 누구나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꿈이지. 길 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수면 가운을 입힌 지도 언 30년째야. 경력은 진작에 꽉 채웠어. 다른 중요한 조건을 갖추느라고 오래 기다렸어. 어떤 조건인데? 자, 여기 봐. 파란 털이 났지? 아쌈이 장바구니에 걸려있는 꼬리를 몸통 앞쪽으로 끌어당겨 보여줬다. 녹틸루카들은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면 몸에 있는 털들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쌈의 꼬리는 파랗기는커녕 우중충한 오늘 날씨보다 짙은 잿빛 그대로였다. 어디에 났는데? 여길 봐. 꼬리 안쪽부터 털이 파랗게 변하고 있잖아. 아쌈이 자신의 풍성한 꼬릿털을 헤집어서 안쪽에 손톱만큼 도단한 파란 털을 보여줬다. 그는 노화의 증표인 파란 털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 거야, 아쌈? 페니가 아쌈의 꼬리를 매만지면서 서글프게 말했다. 아쌈의 장바구니에서 빠져나온 기다란 대파 한 단이 페니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미안한데 페니, 내가 늙긴 했지만 너보다 오래 살걸. 뭐? 녹틸루카의 수명을 인간의 수명과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세탁소에서 일하고 싶어서 늙는 걸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아무튼 난 이만 갈게.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가봐야 해. 페니, 곧 열차가 들어올 거야. 멀리서 땅이 진동하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져. 아쌈은 복슬복슬한 앞발로 장바구니 다시 고쳐 걸고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가버렸다. 아쌈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걸 기대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아무리 녹틸루카가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해도 매일 산더미 같은 수면 가운과 수면 양말을 짊어지고 골목을 뛰어다니는 일은 무척 고단할 것이다. 아쌈이 예고한 대로 멀리서 열차가 바닥에 깔린 레일을 따라 정류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류소의 팻말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페니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한 손으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으면서 한 줄로 서는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다. 출근 열차는 거칠게 속력을 줄이며 정류소에 딱 맞게 정차했다. 놀이공원의 청룡 열차처럼 지붕이 없는 열차였다. 와, 출근 열차가 그 청룡 열차 같은
와, 지붕이 없는 열차래요. 너무너무 재밌겠네요. 그쵸? 밖을 보면서 뭔가 여행하는 듯한 그런 기분? 운전하는 차장의 뒷자리부터 한 줄에 2명씩 앉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차장이 운전석에 있는 레버를 당기자 허리 높이까지 오는 좌석의 문이 바깥으로 활짝 열렸다. 6시 55분 말 아드리아의 부엌 정류소를 출발하는 출근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컴퍼니 구역까지 모든 일반 정류소를 경유하는 열차입니다. 컴퍼니 구역 중앙 광장까지 한 번에 가시려면 8분 뒤에 도착하는 급행 열차를 이용하세요. 페니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차장이 정류장 승객들에게 소리쳤다. 목소리를 내는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가 우중충한 날씨를 곧게 뚫고 나와 깨끗하게 퍼졌다. 열차의 좌석 중에는 다른 좌석들보다 훨씬 큰 자리가 몇 개 있었는데 등받이에 녹틀루카 전용 좌석이라고 인쇄된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페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차장의 바로 뒤인 맨 앞자리에 앉았다. 축축해. 개방형 열차인 탓에 좌석에 빗방울이 고여 있어 코트의 엉덩이 부분이 젖고 말았다. 비를 막을 수 있는 접이식 가림막이 있긴 했지만 아직 펼쳐져 있지는 않았다. 차장은 엉덩이가 젖은 승객들이 투덜거리자 그제야 운전석 옆에 두었던 구부러진 쇠꼬챙이를 무심하게 들어올리더니 보지도 않고 가림막 끝자락을 솜씨 좋게 낚아채서 끌어올렸다. 끌어내렸다. 아, 근데 이거는 비가 오면 바로 좀 하지. 그쵸? 이 차장님은 목소리만 좋고, 비가 오는데 이 차창은 안 내리셨네요. 그쵸? 이 가림막을 바로 내려야 이 승객들이 탔을 때 코트랑 엉덩이가 젖지 않을 텐데. 그쵸? 급행 열차를 기다리는 듯한 정류소에 남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다. 옆에 누가 앉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들 편안한 자세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페니도 이제 한시름 놓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페니의 옆자리를 묵직하게 꿰차고 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 바람에 페니의 하늘색 코트 자락이 불청객의 엉덩이 밑으로 말려 들어갔다. 모테일, 네가 웬일이야? 웬일이긴. 너도 연봉 협상 때 출입증을 받고 달러구트님이 민원 관리국에 가자고 하신 거 아니야? 아, 너도 이번에 출입증을 받는다고 했지? 깜빡했어. 일찍 나와서 시간이 좀 남길래 우리 집 근처 정류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마터면 양쪽 다 놓칠 뻔했어. 그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 코트를 빼낼 수 있게 도와줬다. 모테일이 똑바로 앉자마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테일, 민원관리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멀리서는 잘 보이질 않아서 궁금해. 가까이서 보면 외관도 엄청 특이하대. 얼른 가보고 싶어. 나는 민원관리국보다는 그 위에 있는 테스트 센터가 더 궁금해. 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온갖 재료들이 있어서 즉석에서 촉각이나 후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든 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한대. 모테일은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달러구트가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했다. 그는 물에 젖지 않는 소재의 반질반질한 코트를 입고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차장은 달러구트의 얼굴 자체가 출입증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의 출입증은 검사도 하지 않았다. 열차 뒤편의 낯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러구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오랜만이군, 에이버. 작년부터 셀린 글럭의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달러구트는 낯선 남자와 악수를 하고 페니와 모테일의 뒷자리로 왔다. 둘 다 늦지 않고 잘 탔구나. 다행이야. 달러구트가 보라색 우산의 물기를 열차 밖으로 털어내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달러구트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열차가 출발하려다가 다시 급하게 멈췄다. 그 바람에 달러구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커다란 몸을 뒤뚱거리며 4마리의 녹틀루카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가 온 몸이 파란색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 몸집만한 빨래 바구니를 껴안고 있었다. 시간 맞춰 일찍 좀 다니세요.
차장이 녹틸루카들에게 핀잔을 줬다. 녹틸루카들도 따로 출입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빨래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내 빈자리에 쌓아 올리고 빈 바구니들을 겹쳐서 맨 뒷자리의 등받이에 거꾸로 매달았다. 빨랫감은 매우 무거워 보였다. 세탁소의 일은 생각했던 만큼 편해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아쌈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유난히 푸른 녹틸루카가 아마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녹틸루카일 것이다. 금방이라도 열차 밖으로 흘러내릴 것 같은 빨랫감을 앞발로 팡팡 두드려서 평평하게 다듬었다. 이윽고 출근 열차 외에는 다른 차량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도심에서 멀어졌을 때 전방으로 뻗어있던 레일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 드디어 멀리서 보기만 했던 그 아찔한 내리막에 다다른 것이다.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아래로 펼쳐진 내리막은 보이지도 않았다. 점점 내리막으로 다가가자 손에 저절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녹틸루카들의 빨랫감은 전부 쏟아져 떨어질 것 같았고 손잡이나 안전바도 없는 이 고물 청룡 열차가 너무나 못 믿었게 느껴졌다.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모테일의 불안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페니는 앞자리의 차장이 발치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핸들 옆에 있는 녹슨 마개를 열고 병에 담겨있던 액체를 반쯤 붓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열차가 요란하게 덜컹 하더니 내리막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바퀴가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꾸역꾸역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페니는 차장이 꺼낸 병에 반항심이라고 적힌 걸 보고 양 조절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긴 내리막길 끝에서 열차가 멈췄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암벽 사이의 골짜기에 들어와 있었다. 현재 시각 7시 13분, 이번 정류장은 녹틸루카 세탁소입니다. 컴퍼니 구역까지 가시는 분들은 하차하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세탁소? 세탁소가 어딨어? 페니가 두리번거리자 뒤에서 달러구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톡 쳤다. 페니, 뒤쪽을 보렴. 그들이 내려왔던 레일 옆에 거대한 동굴 입구가 뻥 뚫려 있었다. 빨랫감을 챙겨든 녹틸루카들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동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녹틸루카 세탁소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있는 나무 간판이 안반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모테일, 저런 곳에서 빨래가 잘 마를까? 꼭 햇볕에 말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성능 좋은 건조기라도 있겠지. 모테일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모테일은 세탁소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방의 암벽에 창문 크기로 난 구멍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잔뜩 찌푸렸다. 저 구멍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작은 매점이었다. 원래 푹 패여있던 공간에 건축 자재를 넣어서 만든 것인지 일부러 암벽에 구멍을 뚫은 것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다. 메뉴판은 매점이 있는 구멍의 양옆에 걸려 있었는데 세탁소의 간판과 비슷한 재질의 나무 판자였다. 차장은 딴청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매점의 상품을 구경할 수